주식 투자의 목적은 결국 돈 버는 것 아닌가요? 기업 분석 없이는 좋은 주식도 없습니다. 밸류 평가로 돈 버는 기업을 찾고 차트 분석으로 수익률 챙기세요. 돈 버는 실전 투자가 가능해지는 김지윤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 평생 소장 종합편 선착순 혜택을 지금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이 동해에서 석유랑 가스가 난다는 기사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2030년 넘어서 상용화 될까 말까 한 건데 그쪽으로 굉장히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심해졌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고 반도체 쪽에서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수출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숫자가 나온 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인 TSMC와 소위 말하는 하이닉스 라인은 굉장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 쪽은 상당히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촉발한 전반적인 반도체 업계의 훈풍이 분명히 삼성전자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아직 싼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의 훈풍이 분다면 심지어 HBM 반도체조차도 물론 삼성이 엔비디아 수주 못 받았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HBM 시리즈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 업그레이드 시리즈에 삼성이 계속 수주를 못 받는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후공정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분이 주가 측면으로 덜 오른 전공정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공정 쪽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전공정 플러스 소위 말한 HBM 쪽에 대한 HBM과 공정 미세화 쪽에도 어떤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최초로 가져온 KC텍이라는 회사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철저하게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을 고려해서 만드는 영상이지 주가 측면을 생각하고 이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업 또한 저희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는 투표를 통해서 최대한 그 투표 관련된 종목들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KC텍은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주가 측면을 고려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을 따지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이라든지 휴대폰 번호 화면에 있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저는 똑같이 그냥 개인 투자자고 전업 투자자고 투자자분들하고 주식에 미쳐서 그냥 같이 공부한 거를 스터디를 나누고 싶은 것 뿐이지 제가 무슨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제발 어디 이렇게 다른 채널 나가서 그 자극적인 썸네일만 보고 그렇게 핑곗거리를 찾고 남 탓하시는 분들은 절대 주식으로 돈 버실 수 없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만의 매매 원칙과 기준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만의 매매 원칙과 기준으로 공부하기 조금 어렵다 그러면 제가 어스캠퍼스를 통해서 기초 강의를 재무제표 편,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 편을 나눠서 상당히 자세하게 유료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유료 강의 관련돼서도 너무나 소중한 저희 가족 같은 후니팸 구독자 여러분 유료 강의도 많은 관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가져온 캐시텍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캐시텍 반도체 확대 수혜로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다. CMP 공정 횟수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 DS투자증권
반도체 쩐의 전쟁으로 치닫는데 64조를 정부에서 쏟아붓는 중국, 뛰는 미중, 나는 대만, 걷는 한국. 상당히 국내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입니다. 부정적인 기사네요. AI 날개된 반도체 바닥 딛고 날아오른다. 하반기 한국 경제를 반도체가 뒷받침한다는 거죠. 연말 차세대 AI 칩 대전 열린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vs 대 AMD와 삼성. 삼성 8.6세대 OLED. 자체 빚을 내는 소재죠. 수주 효과. 캐논 도끼 일본의 장비 업체죠. 올해 100% 성장. 캐논 도끼의 수혜주로 캐시텍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작년보다 더 남겼다. 영업이익률 늘어난 20선. KC텍이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23년 글로벌 반도체 재료시장 매출 667억 달러 기록, HBM 날개단 SK하이닉스 차세대 제품 공급 내년 계획까지 미리 논의 중. 생성용 AI가 불붙인 반도체 르네상스, 반도체 트리로 알아보는 반도체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이 기사는 꼭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네, 5월달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요. 작년 수출 데이터 521억 달러보다 11.7% 개선된 5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50억 달러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로 보면 역시나 반도체가 수출액이 113.8억 달러로 54.5% 증가하면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요. 역대 수출 월별 데이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하죠?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수출에 64.9억 달러로 4.8%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수출 데이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이 양쪽에서 끌어당겼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석유 제품도 역대 3위를 기록했고요. 바이오헬스 쪽 눈여겨봐야겠네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수출 아이디어고요. 다만 2차 전지 쪽에 6.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9.3%.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게 석유화학이 전년 대비 7.4%, 석유화학 쪽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여파 이슈 체크할 때 또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역대 월별 수출 실적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생성용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500억 달러, 2022년 빵에서 500억 달러까지 늘어나고요. 2027년 기준으로는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까지 생성용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고입니다. 인벤터리, versus utilization, 재고 현황인데요.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은 2분기 기준으로면 지금 토탈 IC, 반도체 칩의 재고가 6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현황 중에 이 로직하고 메모리 쪽이 2023년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직 반도체 역시도 다시 2023년 저점 찍고 회복 국면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1분기보다 로직 반도체도 좋아지고 메모리 반도체도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지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파운드리 업체 보시면 대만의 TSMC, UMC, PSMC, VIS가 있고 삼성전자, 한국은 DB하이텍, SK하이닉스, SK 키파운드리가 있고요. 미국은 인텔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2개밖에 없고요. 중국이 SMIC인데 이걸 왜 가져왔냐? 삼성은 전혀 지금 파운드리 쪽 점유율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대만은 TSMC가 오히려 늘어났고요. 작년 대비해서 62%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게 이 SMIC가 지금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6%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TSMC와 이 SMIC에 껴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좀 강력하게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SK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3분기에 D램 3사 모두 25년 실적 가시성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내년까지도 추가적으로 계속 개선된다는 겁니다. 왜? 일반 수요가 더뎠지만 AI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AI 수요 때문에 북미의 이 서버 업체들이 캐파를 계속 늘린다는 거예요. 북미 서버 업체들이 캐파를 계속 늘린다는 거고요. TSMC의 12개월 포워드 주당 순이익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엔드 어디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도 역사적 고점의 순이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25년에 상당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 거죠. 25년도 되면 하이닉스도 포워드 EPS가 역사적 고점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AI 수요 여전히 강세고 AI 사이클에서 HBM의 중요성과 기술 중심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요. 기술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율이 안 나오고 있죠. 예전에 지난번에 HBM 관련돼서 HBM이 얼마나 수율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HBM 단수를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수율이 계속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전공정 쪽 투자는 계속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자,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커머디티 캐파 로스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서 열심히 댓글 달아주신 분은 수익으로 대박 나실 겁니다. 네, 커머디티 캐파 로스에 따른 가격 반등세를 감안하면 HBM 쪽 플러스 일반 쪽도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25년도에 HBM 계약은 올해 3분기 안으로 내년 것도 벌써 이미 마무리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HBM이랑 이 일반 반도체 쪽의 커머디티 관점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HBM 공급 부족은 26년까지 지속될 거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이 HBM의 캐파를 다 못 쳐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HBM 시장 진입 자체 명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엔비디아 수주를 받았네 못 받았네를 떠나서 그래서 삼성이 지금 AMD랑 상당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커머디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HBM 관련돼서는 이 HBM3E 다음 모델 HBM4 이제 6세대에서 7세대 넘어가는 거기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의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업계의 커머디티 캐파로스 요거 댓글 달아주세요. 그 촉진을 하고 있다. HBM과 커머디티의 상호작용을 통한 차별적 이익 증가세는 계속될 거고 그거는 D램 3사에 모두 긍정적이다. 젠슨항이 SK증권을 참고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신규 칩이죠. 신규 AI 칩 루빈의 8개 HBM4를 탑재하고 2027년에 나올 루빈 울트라에는 12개 HBM4 채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HBM4부터는 로직 다이를 활용해서 맞춤화 HBM 그리고 HBM의 스페셜리티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HBM의 스페셜리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장기 공급 계약에 소위 말하는 이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실적 안정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분기별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도 증익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 HBM3E 본격 개화를 통해서 메모리 업계의 차별화된 증익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2분기부터 HBM3E 8HI 제품이 본격 반영돼서 이익과 수익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해 내내 실적에 대한 HBM3E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HBM 시장 진입 명분이 계속 커지는 삼성전자와 소위 말한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커머디티 성격의 가격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반기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쪽 작년에 그러니까 휴대폰도 안 좋고 PC도 안 좋고 다 안 좋을 때 디스플레이가 혼자 다 땡겼는데 하반기에 이제 올림픽도 있죠. 프랑스 올림픽 있죠. 디스플레이 쪽, 삼성 디스플레이 쪽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K시텍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CMP 공정을 아셔야 되는데요. 웨이퍼 박막 표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웨이퍼 박막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공정을 CMP 공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CMP 공정은 어디 쓰이냐면요. 소위 반도체 전공정이라고 하는 포토 공정, 그리고 식각 공정, 그 다음에 이온 주입 공정, 증착 공정을 거치면 웨이퍼에 이런 그 반도체 전공정 때문에 웨이퍼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래서 그 웨이퍼 표면이 울퉁불퉁해진 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끈하게. 그런데 최근에 미세화되면 미세화되는, 그러니까 미세화가 회로 선폭이 얇아지는 거잖아요. 회로 선폭이 좁아지고 얇아지면
포토 공정 진행할 때 웨이퍼의 균일도가 깨져요. 그래서 웨이퍼의 균일도가 엄청 중요해지고 그 균일도를 맞추기 위해 웨이퍼 표면에 울퉁불퉁한 단차를 제거하는 게 바로 이 CMP입니다. 그래서 CMP 공정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엄청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 CMP 공정은 낸드를 위로 쌓으면 쌓을수록 칩의 두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당연히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어지면 칩 두께가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 CMP 공정을 어떻게 하냐. 회전하는 패드 위에 CMP 슬러리, 연마제를 뿌리고요. 이 심지어 CMP 슬러리조차도 다 일본산을 썼는데 KC텍이 CMP 슬러리를 최초로 국산화했습니다. 이 연마제를 뿌린 다음에 그 웨이퍼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웨이퍼를 회전시켜요. 그리고 이 CMP 슬러리 연마제하고의 화학작용과 웨이퍼에 압력 줘서 회전시킨 그 회전력으로 이 회전의 물리적인 작용으로 웨이퍼가 평평해지면서 방막의 두께까지 균일해지는 겁니다. 네, CMP는 메탈 CMP가 있고 뒤에 보시면 디일렉트릭 CMP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메탈 CMP는 금속 배선층의 패터닝, 네, 과제 또 내드리겠습니다. 이 패터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패터닝 이후에 평탄화와 그 다음에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고요. 구리, 텅스텐, 알루미늄 각 금속 화학적 특성에 따라 슬러리와 CMP 패드를 사용해 정확한 평탄화와 제거 과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디일렉트릭 CMP는 이 절연층이라고 하는 유전체 층의 평탄화를 하는 공정이고요. 메탈 CMP랑은 다르게 절연체, 유전체 층의 평탄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실리콘 산화물, 고유전율, 하이K 유전체 물질의 층간 평탄화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디일렉트릭 CMP와 아까 메탈 CMP 모두 KC텍이 당연히 하고요. 이 디일렉트릭 CMP를 포함하는 장비를 KC텍이 만들고 그 다음에 세리아 슬러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KC텍은 CMP 장비가 메모리에 한정된다는 약점이 있어서 지금 비메모리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1분기의 매출 전 분기 대비 28.4% 늘어난 920억에 영업이익 전 분기 대비 7.8% 감소한 100억으로 매출과 이익은 어닝 컨센 정도, 컨센을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닝 컨센을 맞추는 정도 수준 나왔고요. 1분기에 최초로 하이닉스 쪽에 매출이 나왔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보다 솔직하게 훨씬 잘 나가는 하이닉스가 매출이 나왔다는 거고요. CMP 말고 세정장비 쪽 제품군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2분기에도 매출 9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은 훨씬 개선된 13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반도체 장비가 42%고요. 반도체 소재가 39%입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모두, 소재는 당연히 CMP 슬러리겠죠? 반도체 장비는 CMP 장비고요. CMP 슬러리 장비 합쳐서 3천억 넘게 매출 나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15% 비중을 차지하고요. 디스플레이 소재 쪽도 5% 차지합니다. 이게 2025년도에 반도체 장비만 2,200억대, 소재만 1,700억대에서 반도체 장비와 소재 단에서는 2,200억, 1,700억에서 거의 4,000억대 매출 나올 것을 보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12%, 디스플레이 소재 대략 5%,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요. CMP 장비 쪽에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돼요. 반도체 장비 쪽에 31% 성장률, 30% 넘는 높은 성장률 예상되고요. 소재 쪽도 13%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모두 한 자릿수 내년에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성장률을 깎아먹을 전망이지만 이 반도체 장비의 30%대 이상의 성장률은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 지금 뜨거운 관심에 CMP 장비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HBM, 그러니까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를 쌓으려면 이 다이의 후면을 갈아내는 백 그라인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백 그라인도 결국은 이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넓은 의미의 CMP에 해당되는 거고요. 차세대 본딩 방식으로 주목받는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2025년도부터 본격화될 건데 하이브리드 본딩에도 더 훨씬 어려운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할 건데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에도 당연히 CMP 장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CMP 장비가 말 그대로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의 약자입니다.
이 CMP 공정 장비는 결국은 K시텍이 국내에서 압도적인 1등이고 그 CMP 공정 장비의 기술 진입 장벽과 레퍼런스 때문에 계속적으로 1등 25년, 26년까지도 계속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세정하는 습식 배치 세정 장비가 신규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단의 CMP 슬러리를 2019년부터 벌써 4년 전에 국산화를 시도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세화되는 거, 회로 선폭이 점점 좁아지면 포토 공정에서 웨이퍼의 균일도가 울퉁불퉁한 게 당연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웨이퍼의 표면의 단차를 제거하는 CMP 공정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세화가 되면 CMP 공정 횟수가 늘어나는데 로직 반도체 20나노 같은 경우는 기존의 7회에서 이 로직 반도체가 5나노로 가면 19회로 2배 넘게 증가하고요. 거의 2.5배 증가하고요. HBM이 기존의 8단에서 지금 12단, 16단으로 올라가면 CMP의 공정 횟수 역시 50% 넘게 증가합니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최첨단 미세화 선단 공정이 계속 요구되고 있죠. 그러면 CMP 장비, 그 다음에 소재단의 CMP 슬러리 모두 수요가 늘어나고요. 산화막을 연마하는 세리아 슬러리 역시도 K시텍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메모리 업체 쪽으로 CMP 장비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 하이닉스 납품하기 시작했으니까 하이닉스 쪽 매출도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지속적으로 줄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이 일반 메모리 쪽에 캐펙스 투자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고요. 삼성전자 감산 멈췄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단에서 반도체 장비 발주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장비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동률이 K시텍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재단의 CMP 슬러리 쪽 매출도 회복되고 있고요. 이 CMP 슬러리가 장비보다 훨씬 마진이 좋은데 CMP 슬러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HBM 캐파 할당 때문에 하반기에 메모리, 일반 메모리 쪽 생산 능력 보완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내년이 본격화되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일반 메모리 쪽에 신규 설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성장 동력으로 아까 이 세정 쪽에 습식 배치 세정 장비 외에 또 신규 장비가 있는데요. 차세대 세정 장비, 이 초인계 세정기. 요거는 아직 양산 안 됐는데 초인계 세정기 양산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전은 이미 세메스를 쓰고요. 삼전 외에 하이닉스나 기타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은 도쿄 일렉트론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초인계 세정기라든지 습식 배치 세정 쪽은 이 K시텍이 이 삼성전자 외 하이닉스 쪽에 이 대안으로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세전 장비 쪽도요. CMP 장비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CMP 장비 플러스 세정 장비 모두 K시텍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차세대 아키텍처로 주목받는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 BSPDN 배선층 형성에도 다마신 공정이 다수 포함된다. 네, 또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이 다마신 공정이 뭔지 조사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수익이 엄청나실 겁니다. 이 다마신 공정이 다수 포함되면 CMP 의존도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K시텍 장비 적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K시텍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 위주의 버핑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간접 수혜라고는 하지만 이 CMP 공정 자체의 중요성과 CMP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CMP 장비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밸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은 아직 파운드리 쪽으로 확산을 못했어요. 그런데 파운드리 쪽 증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점유율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 침투율이 정체된 상태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 CMP 장비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공급이 계속 지연되면 이쪽 매출, 신규 매출이 어렵다. 그래서 매출 성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계속 미세화되고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결국은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웨이퍼 평탄화 수요 외에 이 삼성전자 세메스 외에 도쿄 일렉트론 외에 대안이 없는 이 습식 장비, 세정 장비, 죄송합니다. 습식가 아닙니다. 세정 장비 쪽에서도 소재단과 장비단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전공정과 그 다음에 이 CMP
그리고 세정 장비, 그리고 파운드리, 이 모든 모멘텀을 갖고 있는 K시텍이 최근에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메모리 반도체랑 로직 반도체 모두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CMP 공정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합니다. 아까 로직 반도체의 경우 20나노에서 5나노로, 또 5나노에서 3나노로,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면 갈수록 2배씩 늘어나거든요. 2배에서 2.5배씩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CMP 레이어층이 보시면 3나노가 10개라면 지금 1나노는 17개죠.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CMP가 20나노에 7개면 5나노는 19배. 그렇게 늘어나고요. 8단에서 HBM이 8단에서 12단, 13단 이렇게 넘어가면 CMP 층이 그죠? 보세요. 28나노 14개, 14층, 7나노 24에서 30층, 5나노 25에서 34층. 숫자가 2배 또는 50%씩 CMP 공정 횟수가 늘어나니까 Q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K시텍은 최근에 그래도 좀 주가가 올라와서 PER 기준 17배 수준인데 보시면 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뭐 소재단에는 ISC, 그 다음에 뭐 하나머티리얼즈, 코미코, 원익QNC, 뭐 SNS텍, TSE. 그러니까 사실은 뭐 코미코나 원익QNC보다 약간 비싼 정도인데 다른 웬만한 장비나 소재 업체보다 싸고요. K시텍이 25년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기 때문에 K시텍보다 내년 기준, 25년 기준으로 PER 싼 거 원익QN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영업이익률 올해는 12%지만 25년, 26년 갈수록 최소 16에서 17%까지 개선되고요. 올해 매출 25%, 영업이익 37% 개선된, 특히 내년에 50% 가까이 영업이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익 좋아지죠. 내년에도 매출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숫자는 내년과 관련돼서 매출은 역시 HPSP가 압도적으로 좋고 SNS텍하고 한미반도체가 좋네요. 내년 관련돼서 이익은 역시 HPSP, 이오테크닉스, 그다음 하나머티리얼즈, SNS텍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30% 가까이는 K시텍이 올해도 매출과 이익에서 대략 30% 가까이, 내년에도 매출과 이익에서 매출은 30%, 이익은 내년에 거의 50%.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출 사이즈로 보면 올해는 3,600억대 영업이익 한 450억까지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내년에는 4,400억대 영업이익 676억까지 50% 넘게, 올해도 30% 넘게 영업이익 증가되는데 내년에는 50% 가까이 영업이익 증가될 거라서 보여서 상당히 이익 체력이 좋다. 전공정단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상당히 숫자가 좋은 회사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비슷한 세정 쪽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코미코라는 회사도 보시면 최근 주가 엄청 좋은데 내년에 거의 6천억 사이즈의 매출 1,000억대 사이즈 나올 걸 보고 있어서, 이런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른 뭐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사실 부담되는 사이즈라면 뭐 K시텍이나 코미코 같은 세정 쪽 장비, 그 다음에 이 CMP 슬러리 또는 CMP 장비 쪽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보시면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미친 듯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수급이 좀 붙질 않아서 기관이 지금 182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65억 1월 달부터 순매수했으니까 외국인 쪽에 수급만 조금만 붙으면 K시텍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 펀드가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사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일봉상에 의미 있는 가격은 28,200원, 34,000원, 39,700원, 45,200원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34,000원 가격과 요 39,700원 요 가격의 박스권에 있지만 요 가격을 돌파하면 상당히 매물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저는 39,700원 요 가격대가 좀 일봉상에는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월봉상에 의미 있는 가격은 39,900원, 37,900원, 44,600원이고요. 월봉상에서도 지금 일단은 37,900원은 깨지 않고 있는데 요거를 월봉상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K시텍 관련돼서 최근 수익률 보시면 33% 수익 나왔고 최고점에서 28.9% 빠졌는데 최근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요거 33%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주가는 올라왔지만 아까 밸류에이션 보시면 뭐 11배 정도,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11배니까 비싼 수준은 아니고, 결국은 핵심 요약해 드리면 CMP 공정은 이 미세화 플러스 낸드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웨이퍼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왜 계면결합 치유하는 HPSP 고압수소 어닝 장비랑 비슷한 개념이죠. 이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CMP 공정 장비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전혀 기대감을 못 받았던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쪽에도 훈풍이 불고 결국 메모리 감산 멈추고 25년도에 이 메모리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CMP 공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삼성은 세메스 걸 쓰지만 삼성 세메스 거 외에 대안이 없는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의 소위 말하는 도쿄 일렉트론의 대안으로 세정 장비, 습식 세정 장비 쪽에 캐시텍이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모리 전공정 말씀드렸고, 그 다음 파운드리 관련돼서 수주가 계속 지연됐죠. 그래서 파운드리 쪽 CMP 슬러리, 그러니까 소재 플러스 장비 모두 올해 하반기에서 25년 초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CMP 슬러리랑 CMP 장비 쪽에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올해 모두 매출가액은 30%, 내년에는 매출 30%, 이익 50% 늘어나는, 계속 분기 실적 최대치를 갱신하고, 올해 1분기에 하이닉스 매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숫자 잘 찍히면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갖고 있는 장비사, 소재사로서 하이닉스에 대한 수혜는 캐시텍이 전혀 못 받았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수혜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기관 쪽에서 미친 듯이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예, 그래서 캐시텍은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캐시텍 회사 괜찮은 것 같아서 캐시텍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이 세정 장비 그리고 이 CMP 이쪽 관련돼서도 숨겨진 장비 또는 소재 수혜주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미세화의 수혜도 받고 낸드를 계속 높이 쌓는 거에도 고단화에도 동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코미코는 엄청 올랐는데 코미코만큼 못 올랐어요. 네, 코미코가 세정장비 쪽에 지금 몇 프로 올랐죠? 네, 코미코가 20% 올랐네요. 20%. 연초 대비는 20% 올랐는데 최근에 코미코가 조금 더 주가가 강한 상황. 왜냐면 코미코는 최고점 대비 15%고 캐시텍은 최고점 대비 30%니까 일단 코미코랑 캐시텍이랑 키 맞추기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이 반도체 이 전공정 쪽에 어떻게 보면 숨겨진 알짜 수혜주, 네, 이렇게 해서 캐시텍 관련돼서 핵심 설명해드렸고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캐시텍도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기업 분석을 A부터 Z까지 재무제표 그리고 기업 분석 원론적인 펀더멘탈,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의 어떤 실전적인 차트 부분, 기술적 분석, 이렇게 기업 분석의 A부터 Z까지 전반적인 내용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어스 캠퍼스에 있는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 평생 소장편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캐시텍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